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여러분 기하 반갑습니다.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입니다. 9월 15일자로 드디어 애플 이벤트가 발표가 되었고 참 다양한 제품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솔직히 예상한 대로 나온 것들이 꽤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막 다양하다 새롭다 싶은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들이 나왔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애플 TV 플러스, 그 다음에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애플워치 피트니스 플러스,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아이폰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아이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넘버링은 13으로 나왔고 아이폰 13이랑 아이폰 13 미니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전작의 미니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 단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아이폰 미니가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작이랑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카메라의 배열이 이렇게 일렬에서 대각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외에 또 디자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노치입니다. 노치가 전작에 비해서 약 20%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노치를 예전부터 줄일 수도 있었는데 아이폰 10부터 거의 한 4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줄였을까 싶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쟁사들은 펀치홀 디스플레이, 더 나아가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까지 상용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칩셋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A15 바이오닉이 채용이 됐습니다. 근데 좀 이번 발표에서 매우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 A15 바이오닉이었는데요. 사실 애플의 칩셋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뛰어나고 강력한 칩셋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한 세대, 심하면 두 세대 이상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발표에서 잘 드러내지를 않았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그걸 굳이 드러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칩셋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이전 세대 대비 몇 퍼센트 개선되었다가 아니라 경쟁사 대비 몇 퍼센트 더 빠르다 라는 식으로 발표를 해버려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작 A14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한 거는 아무래도 아이폰이 출시가 돼봐야 알 수 있겠죠. 사실 이번 아이폰 발표에서 가장 좀 강조한 것은 바로 카메라였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도 전작에 비해서 카메라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특히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적용이 되어서 호평이 받았던 센서 시프트 기술이 아이폰 13과 13 미니에도 탑재가 되어서 동영상 촬영 시 흔들림을 더 보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엔 예전에 비해서 센서 크기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카메라의 배열이 이렇게 일렬에서 사선으로 바뀐 이유가 더 큰 센서 크기와 그리고 센서 시프트 때문에 렌즈가 좀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영상 촬영에서 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흔히 영상 촬영에서 보케라고 하죠. 뒷부분의 배경을 약간 좀 흐리게 처리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그걸 영상에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이거를 시네마틱 모드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솔직히 이런 거는 좀 사실 안드로이드도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기술이기는 한데 아이폰은 이걸 어떻게 보여줄지 한번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에도 저전력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공정 개성 등으로 인해서 전작보다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아이폰 13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1시간 반 정도 배터리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13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 정도 배터리 타임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배터리 타임이 늘어났는지 실제 리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과 13 미니의 색상은 핑크, 블루, 블랙, 화이트 그리고 프로덕트 레드로 출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인데요. 아이폰 13 미니가 $699, 아이폰 13이 $799부터 시작되는데요. 다행인 점은 시장 용량이 기존의 64기가에서 128기가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제서야라도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품은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하고 있을 제품 중에 하나죠. 프로랑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디자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카메라입니다. 카툭티가 전작에 비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카메라에 힘을 더 줬다는 거겠죠. 노치 역시도 아이폰 13이랑 13 미니처럼 전작보다 20%더 작아지게 되었고 그 외의 나머지 디자인들은 전작과 비슷합니다.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의 색상은 그래파이트, 실버, 골드가 전작과 동일하게 출시가 되고 전작의 퍼시픽 블루에 이어서 새로 나온 시에라 블루라고 불리는
조금 더 밝은 톤의 블루가 추가되었습니다. 칩셋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과 마찬가지로 A15 바이오닉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가변 주사율이라고 해서 10Hz부터 120Hz까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주사율을 낮추거나 높임으로써 배터리 타임을 절약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카톡티의 주범인 카메라를 진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특히 프로 같은 경우에는 프로의 카메라가 예전보다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망원이 2배에서 3배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카메라 크기가 좀 많이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여기서 애플이 또 웃긴 게 초광각까지 포함하면 최대 6배 줌이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초광각까지 포함해서 6배라는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카메라에서 이루어진 개선 사항으로는 매크로 렌즈, 그러니까 접사 렌즈가 드디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cm의 거리에서도 이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뭐 꽃이라든가 잎사귀의 그 줄기 그런 것들을 다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접사 렌즈가 유용한 데는 특히 신분증 촬영에서 정말 유용하죠. 신분증 촬영 같은 경우에는 좀 가까이서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 접사 렌즈가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렌즈에서 이제 야간 모드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서야 적용해 주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12에서부터 아니 11에서부터 그렇게 좀 해줬으면은 어디가 덧났을까요? 아무튼 모든 렌즈에서 야간 모드 적용해 준 거 이건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 13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네마틱 모드, 그러니까 뒷 배경을 완전히 날려버리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다고 하고요. 가격은 $999, $1099로 이전과 동일하고요. 시장 용량은 128GB부터 시작을 하는데 처음으로 1TB 옵션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실게요. 국대폰에서는 아이폰 13의 사전 예약을 진행합니다. 아이폰 13 사전 예약 시 할인 혜택과 더불어 애플워치 SE, 애플 아이패드 7세대, 에어팟 프로 등 고가의 프리미엄 선택형 상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이벤트로 2,000명 한정하여 25,000원 액세서리 구매 쿠폰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또한 추천식 사은품도 증정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응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3사 가격 비교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시중보다 좋은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국대폰에서 전문 상담원의 신속하고 친절한 응대를 받으며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79만 명의 회원수를 가진 신뢰할 만한 대형 사이트 국대폰에서 새로 나올 아이폰 13을 좋은 조건으로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을 하시더라도 초도 물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다소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셔서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애플워치 7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애플워치 7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루머와는 완전히 다르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루머에는 약간 이런 아이패드 프로처럼 각진 디자인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오히려 전작보다 훨씬 더 동그란 그런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전작과 비교해서 큰 차이점이 있다면 베젤이 1.7mm 정도로 더 얇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큰 화면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도 예전보다 더 밝아졌다라고 하고 방진 등급도 적용이 되어서 IP6X의 방진이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수도 여전히 WR50으로 꽤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더 커진 화면의 이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스위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키보드가 뜨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가 못 된 기능이다 보니까 아마 영어만 당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모델 기준으로 $399부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한 국내에 들어오면 5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패드랑 아이패드 미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 대단합니다. 사골 또 끓였어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칩셋이 A13 바이오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되었던 기술이죠. 센서 스테이지라고 하는 기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이렇게 딱 놔두고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카메라가 알아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렇게 팔로우를 하는 기능이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서 꽤 호평을 받았던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번 아이패드 9세대에도 적용이 된 겁니다. 확실히 요즘 좀 이런 원격 수업, 줌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좀 약간 일반 아이패드 라인업에도 추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외에는 솔직히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329달러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이 최소 용량이 64기가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솔직히 64기가도 내가 봤을 때 너무 적은 용량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미니가 거의 한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이전에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홈 버튼과 라이트닝 포트가 탑재돼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홈 버튼이 사라지고 라이트닝 포트도 C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기존의 아이패드 에어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화면 크기는 전작이 7.9인치대였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8.3인치로 더 커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펜슬도 1세대가 아니라 이제 2세대 애플 펜슬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색상도 아이패드 에어처럼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의 색상은 퍼플, 핑크,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리 이렇게 총 4종류가 나오게 되었고요. 디스플레이 역시도 전작보다 더 개선이 되어서 500니트 밝기까지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트루톤의 와이드 컬러도 함께 지원합니다. 애플은 이걸 리퀴드 레티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잠금 해제 방식은 아이패드 에어와 동일한 터치 아이디인데 잠금 버튼과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룰러 모델 같은 경우에는 LTE가 아니라 5G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칩셋은 A15 바이오닉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전작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기는 스테레오인데 이렇게 세로로 잡아야지 스테레오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잡았을 때 스테레오가 될 수 있도록 스피커가 이쪽과 이쪽에 이렇게 듀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가격입니다. 전작 아이패드 미니가 399달러부터 시작했는데 이번 아이패드 미니는 499달러부터 시작을 해요. 이번 아이패드 미니는 60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좀 다른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비교해서 살짝 경쟁력이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8인치대 태블릿 중에서 이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태블릿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손에 쏙 들어오면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태블릿을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미니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아이폰은 그렇게 막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이 아이패드 미니는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이거 한번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에어팟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에어팟 프로 맥스나 에어팟 프로의 사례로 봤을 때 이렇게 키노트를 통해서 발표하지 않고 아마 나중에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지를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나올 거예요, 에어팟은. 아무튼 이렇게 애플 키노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애플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제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새벽 2시부터 거의 한 3시 40분까지 이렇게 영상을 시청을 하고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 좀 못 잔들 어떻습니까? 아무튼 전 다음 시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기술지원TV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이었습니다. 그럼 전자제품 모두 잘 쓰세요. 기뻐!